사과 본문 해석 및 단원 문법 간략하게 핵심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과의 제목은 Must visit markets around the world. 반드시 방문해야 할 시장들 전 세계에 있는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 이야기란다. 안녕, 나는 레아. 안녕은 없네. 나는 레아입니다. I have been writing. 이거는 3과의 단어 문법이죠. 나는 써오고 있는 중입니다. travel 블로그를요. 뭐 때부터 내가 18 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I go places 저는요 뭐 이곳저곳 장소들을 가고요 나누고 공유합니다. 저의 경험들을 제 리더들과 뭐 약간 구독자들과 첫 번째는 아니네. Must visit markets.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할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도 뭐 이런저런 시장들 있지. 저기 뭐 대인시장, 뭐 양동시장 등등 있는데 아마 좀 더 큰 규모의 전 세계 유명한 시장들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이 본문 같아요. 뭐 이때 가나? 2020 땡땡년에 10월 15일에 갔던 블로그에 던 글인가 보지. 시장들에 방문하는 것은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하는데? 배우는데, 아는데, 무엇에 관해? 문화죠. 오버 컨트리, 그 해당하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떨까를 아는 데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렇지. 그 해당 국가의 약간 전통 시장들을 가보면은 이 나라가 이런 약간 문화권이구나.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Markets are places. 시장은요 장소들인데 어떤 장소냐면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지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고요. 여기 보이는 where이 하나 나왔다. 이때 where를 흔히 여기 앞에 보이는 place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데 나아가서 사과의 단원 문법 두 가지. 첫 번째가 저런 관계부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자를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용어에서 많이 들어봤지. 그게 뭐였냐면은 관계 대명사 이런 거 들어봤다. 기억나냐? 하는 역할이 둘 다 관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아. 관계 대명사가 뭔지 냈었어.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앞에 어떤 특정 명사가 있으면은 그 명사를 뭐 했다? 그 어떤 명사가 앞에 있으면 그 명사 뒤에다가 뭐 사람이면 who 같은 거 쓰고 사물 같은 거 뭐 which 같은 거 쓰고 뭐 둘 다 되는 뭐 that 같은 거 써가지고 뒤에 어떤 특정 절을 동반해서 이 전체가 하는 짓거리 뭐야? 앞에 있는 그 선행사란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었지. 똑같아. 관계부사도 마찬가지. 알았어?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뭐 앞에 꾸며주는 이런 명사가 시간 관련한 명사야. 뭐 예를 들어 day나, 알았어? 뭐 time이랄지 이런 등등의 시간 관련한 그런 명사들이지. 그럴 때는 이제 when이 와가지고 꾸며주는 거고. 장소면은 뭐겠다? 당연히 where이 되겠고, 뭐 이유 이런 거죠. 원인 같은 건 why. 방법은 어떻게를 말하는 how. 이 네 가지를 흔히 우리가 관계부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어? 좋아. 문법적인 특징은 이 둘 사이에 뭐가 하나 있긴 한데 간단하게만 적어보면은 관계대명사 이 뒤에는 절이 좀 불완전한 어떤 절입니다. 알았지? 뭐 주어가 됐건 목적어가 됐건 무언가 하나가 약간 빠져있는. 반면에 이 녀석 관계부사는 뒤에 빠져있는 것 없는 완전한 절 형태가 오더라. 일단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고 두 번째 단어 문법은 접속사에 해당하는 if예요. 뭐 그때 whether까지. 일단은 이 if는 우리가 조건의 뜻으로 뭐뭐라면 이 뜻이 있었지. 맞아?
whether이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내가 이건 뭐라고 말하기 좋아하냐면 약간 밀당. 알았지? I don't know whether she likes me.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뭐뭐라면 어떤 조건인데 뭐다? 이 if가 뭐 뜻이 있냐면은 이 밀당에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있다. 일단 그거 하나 알아본다. 알겠어? 그러니까 if는 크게는 뜻이 어떻게 된다? 두 개 다 우리 일단 생각을 하자. 조건 뭐뭐라면의 뜻이 하나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런 밀당의 뜻이 하나 있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if가 맨날 이 whether에 해당하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대신에 whether 대신에 맨날 다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그렇진 않아. 알았지? 약간 조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영상에서는 if가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법은 두 개. 알겠습니까? 관계부사 하나,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 whether이 나온다. 올라갔나요? I wonder, 저는 궁금한데요. whether이 바로 나오지? 단어 문법이에요. 저는 뭐인가 이건가 저건가 좀 궁금합니다. There is,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아하고 궁금한데요. To discover another culture, 그렇죠. 다른 문화권, 다른 문화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 시장 방문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뭔가 우리 해외 놀러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아는 데 있어서 이 글쓴이 뭐라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뭐 터키 간 이야기, 뭐 그 밑에는 뭐 어디, 뭐 타일란드, 태국 간 이야기, 저기 뒤에 네덜란드에 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시장을 방문한 일기야. 터키는요 나라인데요. 이게 또 나오네, 단어 문법이다.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장소니까 where 써주는 거겠지. 터키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이런 관계부사는 해석은 굳이 안 해도 돼. 항상 동사를 넣어서 만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오케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는요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을, 이런 교환, 알았어? 거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요 자연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큰 시장에 있어서. 무엇과 같은? 그랜드 바자르와 같은 거. 이 The Market, 그랜드 바자라고 하는 이 시장은요 지어졌대 1455년에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Back then, 그 당시에 그 그랜드 바자라고 하는 그 시장은요 있었대. 두 개의 큰 건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물건들을, 무엇과 같은? 옷 또는 뭐 금과 같은 그곳에서, 맞아? 그랜드 바자라고 하는 그 두 동의 그 건물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땠을까나? 오늘날 그랜드 바자르는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바자, 이 시장의 가장 큰 뭔가 지붕 같은 게 덮여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이 시장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 그랜드 바자, 이 시장은요 64개의 거리가 있고 연락하네. 뚜껑이 엄청 큰 게 덮여 있다는 거지. 그리고 more than 뭐뭐 이상의 4,000개 이상의 뭐 상점들이 있다. 단 하나의 지붕 아래. 그 시장은 유치합니다. 끌어당깁니다. 25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1년이 아니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장에 25만 명 이상이 오고 간다. 당신은요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물건들요 거기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어떤 물건도 그곳에서 거의 다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 팁 물어보세요. 숍 오너에게. 이때 이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지? 그 상점 주인분들께 여쭤보세요. 그들이 이 주인들께서 나자 봉충과 이거를 이렇게 취급하고 계시는지, 혹은 여기서는 뭐 캐리한다는 건데 취급하는 거야.
판매하시는지 이런 느낌이지. 이 나자 봉축 뭔지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 전통 터키 상징이야. 무엇을 가리키는 행운을 가리키는. 이거는 사진은 내가 이따 보여줄게. 아니다, 지금 보여줄게. 이게 뭡니다. 이게 나자 봉출합니다. 이렇게 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에 뭐 농같이 뭐 실이 뭐 그처럼도 생겼네. 저게 상징적인 행운을 가리킨대. 알았어? 저겁니다. 혹시 저게 있는지. 또한 if you want a nice snack, 이때 if는 그 조건이야. 그렇지? 뭐 말하면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뭐 그 괜찮은 이 간식 스낵을 make sure 꼭 뭐뭐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꼭 로쿰을 한번 try 시도 즉 한번 좌셔보세요. 그게 뭐냐면 전통 터키 캔디란다. 알았어? 그 로쿰이래. 터키 이것도 어떤 사진이냐? 이렇게 생겼다. 이게 캔디처럼 생겼나? 아무튼 뭐 먹음직스럽냐? 맛있어 보이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먹는 거 간식 너무 좋아해. 알았죠? 뭘 알아? 알겠어? 끝났어? 두 번째 나라로 가보자. 여기는 뭐야? 뎀논 사두악 플로팅 마켓. 이 태국에 있는 곳이랍니다. 과거에 태국 사람들은요 교환했습니다. 물건들을 어디에서? 강가에서. 그래서 물 위에서 한 거야. 이것은 this was the beginning. 시작이었대. 수상 플로팅 한다는 건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 즉 물 위에 떠 있는 시장. 이걸 그냥 수상 시장이라고 하니까 수상 시장의 시초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야. 타일란드에 있어서 태국에서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그러니까 더 나은 이런 교통 뭔가 이 수단 그리고 뭔가 길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런 수상 시장들이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since 이때 뭐뭐 이래로 하지만 1960년 1960년 후반 이래로 some of them 그렇죠. 이때 댐은 이 수상 시장을 가리켜요. 수상 시장 중 일부가 다시 컴백 다시 되살아나고 kept the tradition 그 전통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시장들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위에서 말했던 담노엔 사독 플로팅 마켓이다. 수상 시장인데요. 이 담논 머시기 이 수상 시장은 항상 붐빈다는 거야. 누구로? 관광객들로. 모든 전 세계에서 너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죠. 현지 음식과 이런 전통 기프트 아이템, 그렇지? 이런 상품들, 선물 상품들 바로 어디에서? 보트에서 보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수상시장이라고 하니까 이따 사진 보여주겠지만 그곳에서 그냥 바로 살 수 있다는 거. 여기 바로 보이네. 여기 보면 이런 거 보이지? 여기서 뭐 팔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거 타고 가다가 저기 그거 좀 살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보트에서 그 물건을 바로 건네주는 거지. 보트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추가 정보입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또 다른 문법 if 뭐뭐인지 아닌지나.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have ever had a meal. 그렇죠. 이때 have는 먹다 이 뜻이 있어요. 너가 식사를 지금껏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어디에서? 물 위에서. 오케이. if not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요. 누들 팟타이와 같은 이런 약간 국수 이런 누들을 한번 자셔보세요. 판매자들이 이된 팟타이 이런 팟타이 이 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리를 할 겁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보트 위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에게 건네줄 거, 패스해주는 거. 뭘 가지고? 길다란 낚싯대, 그렇죠? 슉 해가지고 어떻게 건네주는가 봐요. 팟타이는 이렇게 생겼다. 연락 많이 써요? 먹어봤을 거야. 뭐 태국 음식들 뭐 나름 이렇게 보편적이어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여기 무슨 꽃 시장이 있나봐. 네덜란드에. 네덜란드라는 이 말은 의미합니다. 낮은 땅들이 즉 저지대를 말합니다. As the name suggests, 이름이 이렇게 시사하듯이 나타내듯이 약 3분의 1이야. A third, 3분의 1. 그 해당 국가, 즉 네덜란드의 3분의 1은 sits below sea level. sea level은 해수면이거든. 해수 밑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그 더치, 이때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만들어 올린 거야 땅을.
그리고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 막 만들어 올린 그 지대에 해당하는 그 땅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냐면은 꽃을 길러서 그 꽃들을 파는 거였대. 따라서 그러다 보니 it is no surprise. that 이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그 나라의 꽃 네덜란드는 가장 큰 꽃 시장을 전 세계에서 지니고 있다는 게. 즉 그게 어떤 시장이면 뭐 Aalsmeer Flower Market이란다. The building where 관계부사가 나왔네. 그 건물이 있나봐. 여기 있는 그 마켓이 들어서 있는 그 건물은요 더 크대. 뭐보다 120개의 축구장보다. 오, 연락 크네. 그 시장, 알았어? 여기 꽃 시장은요 뭐 분주한 거야. 무엇으로? Thousands of flower-filled cart. 카트인데 이제 꽃들로 가득 차 있는 수천여 개의 이런 카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시장 역시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다. They are moved. 이때 they는 카트를 가리켜요. 이 카트들은 거의 electric powered trucks로죠. 이게 전기 그냥 트럭 정도로 생각해보자. 전력으로 이렇게 막 기름 이런 게 아니라 전력으로 가동되는 그런 트럭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카트들이 이동이 되어지고 매일 약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2천만이야. 2천만 개의 꽃들이 교환되고요, 거래되고요, 배송됩니다. 어디로? 전 세계 모든 구역구역으로. 추가 정보다 추가 팁이야. 당신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whether 또 나오네. 단어 문법 뭐인지 아닌지. 당신이 단지 약간의 꽃들을 그 시장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겠지. 가니까 뭐 꽃들이 열나 많아. 그러니까 나 사고 싶다, 예쁘다. 아쉽게도 슬프게도 당신은 찌끔찌끔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볼 수는 있대. 어떻게 호세일한다는 건 도매거든. 도매 꽃 거래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까지가 사과에 해당하는 단원 문법이 되었다. 오케이? 좋아요. 사과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단원 문법만 정리한다. 사과의 단원 문법은 관계부사 그리고 접속사에 해당하는 if, whether. 그렇지?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관계대명사처럼 그 앞에 어떤 특정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좀 더 부연하여서 설명해주는 그런 약간 딱 출발하는 깃발과 같은 접속사를 우리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고 if나 whether 이게 약간 밀당의 뜻이 있다 그랬지? 뭐인지 아닌지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문법 두 가지가 나온 게 이 사과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